테슬라 소식입니다. 1. 중국 앞에만 서면 머스크 공산당 100주년에 칭찬 트윗. 중국이 이룬 경제적 번영은 정말 놀랍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을 칭찬하는 트윗을 날렸다. CNN 방송은 머스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설을 소개한 신화통신 트위터 게시물에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그렇다. 중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며 이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이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머스크가 댓글을 단 신화통신의 게시물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 실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시 주석의 연설 내용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일부 누리꾼은 머스크의 발언에 동조했지만 다른 누리꾼들의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누리꾼은 머스크가 오랜 중국의 공산당원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중국 띄우기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3월 중국 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중국의 미래는 위대할 것이라며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 내 불만이 제기되자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중국을 칭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최근 테슬라의 중국 시장 진출이 차질을 빚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LG 아이폰 파는 속마음은. LG전자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사인 캐나다 마그나가 합작한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1일 공식 출범했다. LG그룹이 전기차용 배터리와 조명, 인포테인먼트 등에 이어 파워트레인 부문까지 갖추면서 2024년 생산이 예정된 애플카 관련 협력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LG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LG 마그나 설립을 위해 VS 사업본부 내 그린 사업 부문 일부를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LG전자가 물적 분할을 통해 LG 마그나를 신설한 뒤 마그나가 4억 5,300만 달러를 투입해 신설 법인의 지분 49%를 인수하게 된다. 이사진은 지분 51%를 보유한 LG전자가 3명,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마그나가 2명을 선임한다. LG 마그나의 초대 CEO는 LG전자 전장사업본부 그린사업 담당 정원석 상무가 선임됐다. LG 마그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모든 법인 설립 과정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LG 마그나 출범으로 LG그룹은 배터리, 인포테인먼트, 조명과 함께 파워트레인까지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주요 사업축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 마그나의 주요 생산품은 전기차 모터, 인버터, 차내 충전기 등이다. 이 분야의 경쟁 상대는 독일의 보시와 일본 덴소 등이다. 시장에서는 LG 마그나의 올해 매출이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LG전자가 밝힌 연평균 성장률 50%를 내년부터 적용하면 2023년 매출 1조 원, 2025년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의 전장사업부 수주 잔액 60조 원 가운데 전기차 파워트레인, 부품이 10조 원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서는 LG 마그나가 애플과 애플카 생산을 두고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은 2024년 자체 배터리를 탑재한 애플카를 출시할 예정이다. 마그나의 스와미 코타기리 CEO는 올 초 자동차 애널리스트 행사에서 마그나는 애플을 위한 차량을 제작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계약에 따른 투자가 보장된다면 북미의 제조 공장을 증설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 폭스바겐,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애플의 협상이 무산된 뒤 LG 마그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마그나 CEO가 직접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 업계 한 인사는 큰 틀에서 LG 마그나의 전기 파워트레인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이어붙이면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전기차 기본 골격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상부 차체를 올리면 완성차가 된다며 전기차 트린 스케이트보드를 만들면 차의 절반 이상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입장에서도 LG 마그나와의 협력은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애플이 기존 완성차 업계에서 파트너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애플 플러스 LG 플러스 마그나의 결합은 기존 자동차 업계 대 IT 강자의 전기차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 오는 8월부터 애플 아이폰을 판매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기차 시장에서도 애플과 손발을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LG마그나가 출범하면서 양사는 서로에게 좀 더 훌륭한 동맹 상대가 됐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MS 삼성전자 맞춤형 협업. 모바일 AP는 AMD, 노트북은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제품은 구글과 협업하는 시기다. 이들 협업 성과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협업은 인수합병처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검증받은 기술을 제품에 내재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외신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AMD와 협업하는 모바일 AP, 엑시노스 2200을 이달 중 공개할 전망이다. 모바일 AP는 컴퓨터의 CPU처럼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P에는 주로 ARM의 말리 GPU가 탑재됐다. ARM은 모든 프로세서에서 작동을 보장하는 범용 GPU 아키텍처를 개발해 라이선스를 준다. 그러다 보니 엑시노스는 퀄컴 스냅드래곤, 애플 E 시리즈처럼 특화된 AP에 대항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엑시노스 2200은 삼성전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AMD와 손잡고 개발한 첫 제품이다. AMD는 GPU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AMD 최고 경영자는 지난 1일 온라인으로 열린 컴퓨텍스 2021 기조연설을 통해 삼성전자의 차세대 엑시노스 AP에 AMD 르엔나 이 아키텍처 기반 그래픽 기술이 탑재된다며 이를 통해 향후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현실과 같이 실감나는 그래픽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분야에서는 구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워치를 위한 OS 플랫폼 공동 개발에 나선 결과물 원우이 워치를 공개했다. 원우이 워치는 올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발표 예정인 차세대 갤럭시 워치에 최초 탑재될 예정이다. 사용자가 갤럭시 워치와 호환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새로 설치하면 자동으로 갤럭시 워치에도 다운로드가 된다. 또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워치 중 하나의 기기에서 앱의 설정을 변경하면 연동된 다른 기기에도 바로 반영된다. 노트북 분야에선 MS와 협업을 통해 점유율 끌어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윈도우와 갤럭시 생태계 연동을 통해 삼성과 MS 모두 경쟁사 애플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기업 간의 협업은 각사의 충성 고객들을 한데 모을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 간의 협업 사례는 더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반격. FTC 위원장 기피 신청. 미국 정부와 의회의 독점 규제 움직임에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들이 반격에 나섰다. 규제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을 들어 신규 인수합병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기업의 분할까지 주장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CN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30일 아마존이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FTC에 냈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25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에서 칸 위원장이 아마존은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분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테크 기업에 대한 인식이 편향돼 있는 칸 위원장이 아마존을 심사하기에는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FTC는 칸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데 아마존은 여기서 칸 위원장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아마존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아마존도 면밀히 조사를 받아야지만 대기업들도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있다며 칸 위원장의 언급으로 미뤄봤을 때 그는 향후 FTC가 조사할 문제의 결과에 대해 예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에서 아마존은 칸 위원장이 아마존과 관련한 사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FTC는 최근 아마존이 발표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 인수 계약의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평소 빅테크 기업의 부정적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FTC에 서한을 보내 MGM 인수권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압박했다. 칸 위원장은 2017년 예일대 재학 시절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으로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기존의 낡은 반독점법으로는 아마존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그는 논문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FTC에 대한 빅테크들의 반격은 일부에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워싱턴 지방법원은 FTC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페이스북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규제 당국에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적 파워를 갖는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들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려는 연방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1회 첫발 내디딘 쿠팡. 아마존과 한판 승부. 쿠팡이 6월부터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나카노부 지역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주문받아 과일, 채소,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모바일 쇼핑 퀵커머스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쿠팡의 일본법인 CP자펜은 마케팅 전략 물류 등에서 실무, 간부급 채용에 나서며 일본 사업 확대를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상장 신고 자료에서 우리 사업을 다른 국가로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일본이 해외 공략의 첫 대상지가 됐다. 쿠팡이 일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는 국내 사업 중 쿠팡이 친한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비마트와 유사한 형태다. 시범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소, 결제 카드 등을 등록하고 상품을 주문하면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배달원이 자전거로 대략 10에서 20분 후에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쿠팡 앱을 실행하면 10에서 15분, 15에서 20분 등의 형태로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 표시된다. 서비스 초기여서 아직 상품이 많지는 않다. 과일, 채소, 유제품, 육류, 수산물, 과자, 빵, 음료물, 뷰티, 일용품 등 23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으며 320여 개 상품이 있다. 또 서비스 범위도 시나가와구 나카노부 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향후 시범 서비스 성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앱에서는 배송 옵션으로 현관 앞에 두기, 현관 앞에서 직접 건네기, 외부 접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배송 상황이나 배달원의 위치 등을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쿠팡은 지난 4월 말 도쿄 주호구에 일본법인 CP재팬을 설립했다. 6월 들어서는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채용 공고 중인 업무는 주로 마케팅 전략, 기획 물류, 결제 등이며 모집 대상은 실무급뿐 아니라 간부도 포함한다. 채용 규모는 수십여 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사업의 구조를 갖추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로켓 배송을 비롯한 한국의 택배 형태가 일본에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일본은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해 수령자가 부재할 때 배달원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 일본에서도 감염 방지를 위해 조금씩 비대면 수령이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 이커머스를 주도하는 아마존 재팬과 음식 배달업체 우버이츠는 지난해 주문자가 희망할 때 한 해 현관 앞 등에서 비대면 수령이 가능한 설정을 추가했다. 쿠팡의 일본 내 서비스도 이런 추세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9조 3,609억 엔이다. 특히 아마존 재팬과 라코텐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뒤를 야후가 추격한다. 쿠팡은 싱가포르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법인 최고 운영 책임자, 물류 리테일 부문 대표 등을 채용하고 물류 마케팅 정보기술 부문 등에서 실무자 임원 등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쿠팡이 싱가포르를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싱가포르에서 빠른 배송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선보인 뒤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말레이시아 등 인근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동남아 시장에서는 알리바바, 라자다, 텐센트가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 시의 쇼피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